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레버 영 다이어리를 봐주시는 많은 여러분, 저는 노티드에서 도넛이나 크로플 만들고 있는 은수연이라고 합니다. MBTI는 ESTP예요. 빵돌이님이 생각하는 직업이란? 제가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약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자기소개 파트인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과 제빵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는 이제 도너츠 반죽이랑 뭐 성형, 그리고 튀기고 시향기 작업까지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빵사가 된 계기는 뭘까요? 근데 이건 진짜 웃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좀 요리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맨날 같이 이제 제이분과 등교를 하면서 파리바게뜨에서 이렇게 빵을 맨날 사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빵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빵 만드는 사람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빵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는 빵인가요? 네, 지금도 파리바게뜨에서 인기 많은 빵이고. 어떤 빵인지. 그게 바로 이제 초코 트위스트라고. 맞아. 저랑 맨날 중학교 등교하면서 사 먹었던 그 빵. 부자네. 빵 사 먹기 쉽지 않아요. 아, 진짜요? 원래 사탕 사오고 이러지 빵 아침에 밥 대신 항시 아침에 빵을 드셔야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빵을 먹기만 하는 빵순이가 되고 수연님은 만드는 빵순이가. 예, 맞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빵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빵사라는 직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제품 개발에도 직접 참여를 하시는지,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지 우리 빵돌이님의 하루 일과를 기준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생각하시는 딱 그거예요. 진짜 빵 만들고 팔고 이런 사람인데,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는 회사마다 다양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출근해서 빵 만들고 이제 그게 빵도 아침에 나오는 빵, 중간에 나오는 빵, 마감 때 나오는 빵 계속 다르고, 이제 그걸 만들고 데코 해가지고 포장해서 진열해서 이제 파는 거는 이제 앞쪽에 계신 분이 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드시게 되는 거는 이제 일반 업장에서는 못 보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호텔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뷔페에서 드시는 분들하고 컨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볼 수 있고, 약간 업장마다 많이 달라요. 자, 그럼 제빵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네. 제빵사 되려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제과, 제빵 이렇게 따로따로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부수적으로 한식이나 양식 자격증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질문하시는 관련 대학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나오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나오면 베스트고 아니어도 이제 현장에서 관련된 그 경력이 많으면 많이 쳐주는 곳이 약간 이쪽 업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제과 제빵 자격증은 관련 학과를 나오면은 그 학과 커리큘럼 내에서 딸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애초에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대학을 나와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만 하면 그냥 딸 수 있는 게 제과 제빵 자격증이고, 그 커리큘럼 안에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반인이 제과 제빵사를 꿈꾸게 되면서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준비 시간과 뭐 노력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그렇게 되면 좀 자기가 평소에 그런 제과 제빵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관련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경험,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뭔가 해본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대략 그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너무 사람마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붙기는 했어요, 자격증에. 근데 그게 자격증에 한 번에 붙는다 하면은 약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게 약간 이제 좀 더디신 분들은 좀 더 길게 걸리겠죠. 수연님은 그러면 관련 학과도 졸업하시고 한식, 양식 자격증도 둘 다 소지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한식 자격증은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없고요. 양식만 있고 관련 학과도 나오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 업계의 초봉이라든지 연봉이 조금 궁금한데요.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인데 참 낮아요. 저희는 앞자리 수가 2로 시작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첫 입사를 했는데 그때 기준에서 2,100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좀 올랐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직업은 애초에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커리어를 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초봉은 굉장히 되게 낮게 시작한다는 점. 네. 그러면 2,100만 원이라는 게 9to6 근무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 시간을 따지면 그 정도 시간은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9 to 6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뭐 일찍 출근하면 새벽 4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출근하면 이제 2시에 출근해서 마감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스케줄이 되게 많아서, 근데 근무한 시간은 이제 9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들었지만 시간은 9시간이지만 추가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추가 근무 시간에 페이도 다 주시는. 네, 근데 그게 또 이게 좀 법적으로도 많이 이런 걸리는 문제긴 한데 완벽하게 다 챙겨주시지는 않아요. 이제 퇴사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에서 원래는 이제 8시 출근인데 약간 이렇게 눈치악상 7시, 6시 반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8시에 이제 펀치 찍는다고 출근 다들 그때 찍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5시나 이렇게 퇴근을 해야겠죠? 근데 5시 카드를 찍고 무기한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약간 불합리한 그런 걸 많이 당했었고, 이제 그게 옛날이다 보니까 그런 걸 수 있고, 요즘에는 또 페이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약간 호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제대로 챙겨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업장이나 이런 데 먼저 그런 게 걸리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또 막 베이킹 취미로 하시면서 제빵사의 꿈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진짜 진지하게 이 직업을 결심하기 전에 이거 하나쯤은 꼭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몇 년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되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부터 어렸을 때 왜소하고 약하고 약간 많이 쓰러진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좀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저희가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문제도 저희는 약간 물을 많이 닿는 문제다 보니까 습진 생기고 피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중간에 손도 다 갈라서 피 나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자기 의지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그만두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서 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제일 고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몸을 아침, 밤낮 하루 종일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유도넛만 하루에 만약에 3,000개를 만약에 만든다는 기준으로 하면 우유도넛만 1,200개 1,300개 못한다는 말 여기서 처음 해요, 사실. 다른 빵푸들이 되게 엄청 많이 달았더라고요.